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 시장은 다시 공포로 기울었습니다. AI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됐고 엔캐리 청산 우려가 위험 자산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는 GMV의 규제 이슈까지 겹치며 하락폭을 크게 키웠죠. 하지만 시장을 흔들었던 이 뉴스들 중 과연 얼마나 실제 리스크였을까요? 오늘은 하락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한 가지 뉴스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오라클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 이탈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죠. 이 한 줄 뉴스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AI는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인가? 특히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은 하루 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스닥 1.8% 하락, S&P 500 4일 연속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 폭락,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대표 AI 종목들이 줄줄이 4~5%씩 빠져버리면서 AI 수익성 부담감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이중 신호를 던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월러가 지금 금리는 중립보다 50에서 100bp 높다고 언급하면서 금리나 필요성을 시사했죠. 보통 이런 발언은 기술주에 긍정적이지만 어제는 AI 공포에 신호가 묻혀버렸습니다. 한편 일본 BOJ의 금리 인상 예고는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제로금리 차입에서 미술 기술주 투자로 이어졌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나스닥과 가상자산의 매도세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며 기술주 중심의 시장 급락이 연출된 겁니다. 오라클은 단순히 마이너스 5% 하락한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뒤흔든 트리거였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의 투자 철회, 캐페츠 대비 수익성 불확실성 제부가 AI 비즈니스 모델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 확산, 이 여파는 반도체 섹터로 번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3%, AMD 마이너스 5%, 브로드컴 마이너스 4%, 그리고 테슬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가 AI 모멘텀 덕을 봐온 주식이기 때문이죠. 정규장에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시장 하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캘리포니아 DMV의 규제 리스크가 있었죠. DMV는 판결문을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부 언론은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테슬라 캘리포니아 판매 정지 가능성. 이 표현이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 하나만 생각했죠. 만약 로보택시 시대를 앞두고 판매 정지가 현실화된다면 그 순간 테슬라의 모든 미래 가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날 나온 기사였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정상 영업 중이며 단 한 명의 소비자도 문제 제기를 한 적 없고 DMV 역시 즉각적인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즉 이번 조치는 판매 정지가 아니라 90일의 용어 수정 기간을 주는 유예 조치라는 뜻입니다. 시장의 공포는 과했던 것이죠. 어제 시장은 AI 공포, 엔캐리 청산 우려, 그리고 DMV 규제 이 세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테슬라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의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 중단이라는 과장된 뉴스가 공포를 키웠고 중기적으로는 FSD 용어를 조정하라는 압박이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용어를 고치면 되고 기술 개발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로보택시 준비 또한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판매 정지 리스크는 과장되었고 테슬라의 본질적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AI와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과정에서는 이런 규제 충돌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속도는 느려지지 않고 규제와 시장은 결국 그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이 하락 이후 어떤 신호가 다시 나타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